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완벽하게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맡은 업무는 빈틈없이 처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하죠. 너는 참 에너지가 넘쳐서 부러워. 하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마치 전원이 꺼지듯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슬픈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울증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을 겁니다. 나는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우울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피곤한 거야 라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주말에 잠시라도 쉬려고 하면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 도대체 왜 우리는 멈추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여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고기능 우울 또는 소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능은 정상이지만 내면의 에너지는 이미 바닥난 상태죠. 특히 지속성 우울장애라고도 불리는 이 상태는 강렬한 슬픔보다는 끊임없는 공허함에 가깝습니다. 마치 아주 옅은 안개가 낀 날씨가 몇 년째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지지는 않지만 맑은 햇살도 비치지 않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반면 번아웃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적, 신체적 탈진이 온 상태를 말합니다. 우울증이 삶의 전반에 걸친 무기력이라면 번아웃은 특정 상황이나 업무에서 시작되어 점차 삶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칼로 자르듯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진단명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몸이 보내고 있는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뇌에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HPA 축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우리를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죠. 원시시대에는 사자를 만났을 때만 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사자를 만납니다. 끊임없는 알림, 마감 기한, 타인의 평가, 그리고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로 인해 HPA 축은 24시간 내내 과부하 상태로 돌아갑니다. 코르티솔이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반면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점점 더 예민해지죠. 그래서 아주 작은 실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가 휴식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잠시라도 멈추려 하면 뇌는 지금 멈추면 죽어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쉬는 순간 죄책감을 느끼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당신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생존 모드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차단해버립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다행이다 정도만 느낄 뿐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그저 멍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것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뇌의 방어기제, 감정적 마비입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고통만 막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까지 모두 막아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기능하는 기계가 되어 하루하루를 처리해 나갈 뿐입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사회를 성과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에는 타인이 우리를 착취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구호가 역설적으로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성취라는 주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SNS를 보며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비교는 당신의 에너지를 밑 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서 질문을 바꿔봅시다. 당신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많은 경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 동기에 의한 삶입니다. 연료가 두려움인 셈이죠. 두려움은 강력한 연료지만 엔진을 아주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그을음이 쌓이고 부품이 마모되듯 당신의 마음도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정입니다.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마라톤을 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깁스와 휴식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휴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누워있는 것은 뇌에게 휴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정보 처리 노동일 뿐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뇌를 심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천천히 걷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불안은 당신의 뇌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을 때 금단 증상이 오듯 성취 중독에서 벗어날 때도 금단 증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니라 숨 쉬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닳아버린 마음을 다시 채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겁내지 마세요. 당신이 무너져버리면 그 어떤 기대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버텨낸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충분히 치열했습니다. 마음이 닳아버렸다면 다시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상처난 피부에 새살이 돋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촉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당신의 편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지금 우울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